당하며 이 경호 사각지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공식 선거 운동 전 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담 경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살해 위협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를 경찰이 체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곽선조 연성대학교 경찰 경호보안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이 정치인들의 경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교수께서도 경호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 보시기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장에 경호 전문가가 꼭 배치가 안 되더라도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좀 현장에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했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경호 말씀하신 전문가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계셨다라면 충분히 좀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걸 또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 건데 예. 경호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보통 이제 상대방의 눈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의 행동을 좀 보고 또 손을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 흉기를 들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랑 이제 눈을 마주쳤을 때 눈을 좀 회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 사람을 좀 주시해서 예의주시해서 보게 되고요. 예. 또 거리를 어느 정도 띄워놓게 만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손을 본다고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손이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거나 뭔가를 이렇게 좀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뭐 이렇게 따로 가서 뭐 제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도 취하는 겁니까? 뭐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지만 예. 다가서서 우선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지 혹은 뒷짐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주머니에 손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다가가서 말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확인이 안 되면 경호원 옆에서 붙어가지고 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교수께서 또 거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또 경우에 있어서 방호벽이 있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수와 저의 거리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방호벽이라는 정도? 것은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 에워싸서 호위하는 방호벽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안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혹은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또 사람이 얼마큼 많이 다중이 모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 방어벽은 위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 따라서요. 네. 근데 이제 이 정치를 이제 하는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굉장히 또 시민들과 밀접한 또 호흡을 또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네. 이것과 경호를 이제 병행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뭐 경호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되게 친절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저희 경호 대상자가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했을 때 그 경호 대상자의 이미지 또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기에 이제는 정치인들도 이 경호가 좀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정치인들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예전부터 사실은 경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호는 들어가 있었다. 네. 그럼 어떤 점에서의 보완이 그럼 지금 필요한 건가요? 예전에는 경호원들이 선거 유세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주요 요인에 대해서 경호를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민들이 네. 너무 위압적이다. 아. 또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정치인이 정치인이지 왜 경호원이 따라다니느냐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경호원을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순간 사라졌죠. 실제 현장에서 그렇다면 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마주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시장통 이런 데 네.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저희가 먼저 경호원이 선발대로 가서 통로를 확보를 하면 상인들이나 또 그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시장을 보러 왔는데 경호원들이 왜 막느냐, 예. 제재를 예. 가하느냐 이렇게 네네. 하면서 여기서 불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게 어쨌든 군중들과도 밀접하게 호흡도 해야 하고 하지만 이제 안전도 이제 지켜야 되는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 과거의 어떤 이제 좀 뭐랄까 이 경호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시선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완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암살이나 테러가 조금 더 이제 빈번한 국가들도 있잖아요.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뭐 필리핀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외국에 보면 이제 위험도가 좀 높은 나라 같은 네. 경우에는 그 경호가 항상 붙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경호로 쓰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사람이 자기가 필요했을 경우에 경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사설 경호를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그동안에 대부분이 예전부터 했던 게 다 사설 경호원을 썼었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선거에 필요할 때 이럴 때 경호원이 붙고 있습니다. 예, 사설 경호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통 뭐 스포츠 스타들이나 아니면 유명 인사들 뒤에서 지근거리에서 따라 붙으면서 경호를 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공경원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인 것이고요. 예. 민간 경호 또 사경호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비용을 받고 경호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반인부터 연예인, 뭐 기업인, 스포츠센터, 스포츠 스타 등등 요청을 하게 되면 모든 곳에 가서 경호 업무를 보는 것이 민간 경호, 사설 경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설 경호가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뭐랄까요? 현행법상 이제 그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예. 전현직 대통령 또 뭐 국회의장, 국무총리, 예.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도까지 요인 경호라고 요인 해서 경호, 예. 경찰이 해주고 있고요. 예. 또 경찰에서 저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했을 경우에는 경호를 잠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거고 법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던 거고. 네. 그 제도화되려고 했던 움직임이 과거에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아직 뭐 진행이 안 된 겁니까? 뭐 이것도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피습 사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경찰이 경호를 해주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정치인들의 이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서 전담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한다고 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 전담보호팀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전담 경호팀이 붙게 된다 그러면 공식 일정에서 근접 경호와 주변의 통제 등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택이나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어느 장소에 머물더라도 아마 거기에서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 차단 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의 경찰 인력으로 과연 또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경찰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서울청에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외부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예. 피해자,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게 용역으로도 가능하군요. 네,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그리고 또 경찰이 또 일반 시민에 대한 신변보호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전국의 뭐 시위 현장들이라든가 뭐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많은 기동대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 대한 신변보호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경호를 해준다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찰 인력들이 아무래도 경찰과 경호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화하기까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찰 내에서도 경호를 담당하는 인원들은 그럼 전혀 없는 겁니까? 그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예. 크게 본다면 뭐 예전에 청와대를 지켰던 101 경비단, 그다음에 뭐 22 특별 경호대행 등이 있고요. 예.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경호를 할 수 있는 경찰들을 각 부서에서 착출을 해서 경호 업무를 맡기고 또 그 업무가 끝나면 본 부서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본인의 업무를 보는 그런 경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경찰이 만약에 이제 이 정치인들의 어떤 경호 업무까지 맡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또 뭐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경찰이 전문적인 어떤 따로 교육을 받지 않고 네. 경호 업무를 본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경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호 업무를 앞으로 쭉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전담 경호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예. 필요에 따라서 파견을 보내는 식으로 음. 하든지 아니면 신입 경찰을 뽑을 때 아예 경호 분야 파트를 따로 뽑아서 전문성을 좀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거는 어쨌든 이게 또 국민적인 공감을 여러 측면에서 또 얻어야 된다는 이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한 20년 정도 네. 계셨죠. 계시는 동안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느끼셨는지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이제 저희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라든 보는 것 부분이 경호원 그러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글쎄요 좀 어렵기도 네. 하면서 이제 서로의 어떤 글쎄요 조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피습 8호 만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또 협박글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 네. 협박범이 어쨌든 검거가 됐는데 오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는데 경호팀도 현장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사건이 한번 발생했기 때문에 네.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아마 많은 인력이 투입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게 모방 범죄가 혹시 생기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하는 것인데 이럴 땐 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은 언론에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네. 누군가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또 혹은 또 약간 영웅 심리 같은 것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경호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경호를 해서 왜냐하면 보여져 있으면 그러한 일을 테러를 가하려는 자들이 하지 못하거든요. 경호원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경비를 이제 하고 있으면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네. 현장에서 그렇다면 뭐 잠재적으로 뭐 우발적 범행을 저지를 것 같다 이렇게 미리 낙인 찍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경호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실 것 같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인력들에게 신경 써서 중점으로 보시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경호 방법 중에서 삼선 경호를 해서 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외부, 내부, 외가 이렇게 안쪽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 그래서 확인된 사람들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게 차단을 시킵니다. 그 검증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을 방문한다던가 네. 일반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데 검증이라는 과정이 사실 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장소냐에 따라서 저희가 경호원이 선발대가 먼저 가서 예. 현장을 좀 보고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게 없이 그냥 차에서 내려서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대가 미리 가서 현장에 최소한의 차단선, 여기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또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최소한의 검문 검색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제선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말하는 손이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 저희가 말하는 촉수거리 정도를 예. 거리를 둬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떤 흉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또 사람이 직접적으로 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란이나 무슨 어떤 걸 투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경호원이 근접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미연에 좀 방지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발빠르게 대처하신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저희가 어느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연예인 경우다 그러면
상당히 열성 팬들이 많습니다. 아하, 예.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연예인의 집, 자택, 뭐 공연장 여기를 다 따라다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보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광팬이구나. 그게 이게 보여지나요? 그렇죠. 저희는 왜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다가선 사람들은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비가 없죠. 요즘 같은 경우는 휴대폰도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니까 혹시 현장에 있으면 주의를 기울여서 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계속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뭐 일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같은 또 상황에서는 또 이제 어느 정도의 또 협조도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화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선조 연성대학교 경찰 경호보안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